생산과 소비 브로그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한국의 선거 공식에 대해서 살펴봤죠. 근대국가 수립 대표정당, 지금은 국민의힘이죠.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양적으로 거의 비슷하더라. 40%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껍데기 세력인데 20%는 껍데기 세력이 어디에 몰리느냐에 따라서 집권 세력이 결정이 되죠. 민주당이건 뭐 국민의힘이건 사실은 야당이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보면 뭐가 유행하나요? 중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거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야당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40%를 결집하는 일. 그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야당이 이기나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야당이다. 여당인 민주당이 일을 할 때,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때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민주당이 야당이다. 국민의힘이 어떨 때 지지율이 올라가나요? 일을 안 할 때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 구도에서는 계속 반복이 되죠. 야당이 할 일은 결집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야당이면 결집하고 있으면 또 그 민주당이 꼭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올라간다. 또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다. 국민의힘이 안 하고 있으면 또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 게 뭐가 있어요, 야당이. 결집하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지. 상대방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지율이 결정되는데,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려주는 것은 국민의힘이고,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올려주는 것은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잘해서 경쟁하면서 다투면서 선거가 결판나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이 3대 개혁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윤석열은 3대 개혁인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추진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개혁이었지만 이러한 개혁은 입법부를 장악하여 시행할 수 있는 개혁이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그래요. 입법부를 장악해야 되죠. 근데 이제 윤석열은 입법부를 장악하지 못했으니까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는 없었죠. 실상 3대 개혁을 완수하면 길이 남을 공적이 되겠지만 그러한 일은 민주정치를 시행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무엇을 선택하건 좀비 군단이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좀비 군단은 공동체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저항하는 반정부 운동을 하는 집단이죠. 세력으로 볼 수도 있고. 만일 세 개혁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좀비 군단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그 개혁에는 항상 저항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개혁이건 셋 중 한 개혁만 제대로 완수해도 그 정부는 개혁 정부로서 한국에 큰 공적을 남기게 된다. 그렇죠. 뭐 집권해도 임기가 한 5년인데 한 가지 계획만 제대로 수행해도 그 공적이 되죠. 큰 공적이 되죠. 쉽지는 않죠. 그래요. 윤석열은 대통령 권한으로서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노동개혁을 시행했다. 저번에 근본적인 개혁은 근본적인 노동개혁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음을 확인했죠. 그래도 뭐 개혁을 하긴 했죠. 한국에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같은 노조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더라. 원래 노조는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사조직이기 때문에 조합비로 충당해야 한다. 노조는 뭔가요? 사조직이라는 거예요. 근로자들이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서 조직한 거죠. 원래 원칙은 뭔가요? 조합비로 충당해야 되는 거죠. 국가가 세금을 줄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원래는. 물론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는 정부 역할을 대신 수행할 때이다. 이런 경우는 명칭만 보조금이지 사실상 거래이다. 다른 나라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경우냐? 아니, 사조직한테 세금을 줄 수 없잖아요, 그냥. 정부 역할을 대신 수행할 때 이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노조가 할 때, 뭐 그럴 수는 있는 거죠. 비용이 많이 든다 싶으면 또 노조가 있고 그러면 뭐 별도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 경우는 보조금이라기보다는 서로 거래하는 거죠. 아, 네가 대신에 위탁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스웨덴, 덴마크 등은 실업보험 업무를 노동조합이 대행하며 정부는 이 보험 운영 비용을 노조의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뭐 실업급여 같은 거죠. 근데 그것을 노조가 대신 수행하고 있어요.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그 경우는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이 역시 보면 일종의 거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정부 역할을 노조가 하고 있으니까.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니 정부 산하의 별도 감독 기구가 철저한 외부 감사를 하고 있다. 실시하고 있다. 그 당연하죠. 아, 정부가 세금을 준 거 아니에요. 정부 역할 대신 하라고. 근데 그거를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잖아요. 감사를 안 하면. 그것도 기본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고용노동부가 직접 수행하고 있으니 이러한 명목으로 노조에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다. 그렇죠. 스웨덴, 덴마크는 덴마크 같은 이제 그 노조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한국만큼 강성 노조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데도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정부 역할을 대신 해라. 그러면 이제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거래라는 거예요. 근데 세금을 아무렇게나 쓰면 안 되니까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인 거죠, 그거는. 영국과 독일은 직접적인 보조금보다는 노동자 교육, 산업 안전 개선 프로젝트 등 특정 산업을 노조에 위탁한 거죠. 맡기고 위탁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투입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니 철저한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건 당연하죠. 뭐 세금을 지원했으니 세금을 딴 용도로 쓰면 안 되잖아요.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세금을 그냥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노조가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조직한 단체죠. 사조직이죠. 일종의 이익단체이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별도의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 노조가 정부 역할을 대신할 때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기본 원칙이라는 거예요. 아, 우리가 너희 정당 지지할게. 너희들이 집권하면 돈 줘.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도죠, 그거는. 그래요. 그런 기본 원칙을 알아라는 거예요.
노조가 정부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 왜 그런가요? 어, 기업 내부에 근로자들이 많다. 그것을 이제 노조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근로자들도 국민이니까 정부가 근로자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별도 조직을 만들면 각 기업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 대신 일을 해라 이러면서 서로 이제 득이 될 때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뭐 부당하지가 않잖아요. 서로에게 득이 되니까. 근데 딴 명목으로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 사조직에게 함부로 세금을 지불하면. 한국에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조합에 매년 수백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노동자 교육, 법률 상담, 노동회관 운영 등 포괄적인 복지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왔는데 그냥 감사를 안 받았다 그거죠. 어디에 썼는지 공개를 안 하고. 노동자 교육이나 법률 상담은 경우에 따라 정부의 일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기술 교육이나 안전 교육을 한다면 정부의 일을 대신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노동자 교육을 한답시고 공산주의 교육을 하는데 보조금을 쓰고 있다면 공산주의 국가는 반국가 행위를 하는 교육을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일은 근대국가인 한국에서는 엄벌에 처해야 할 일이다. 그렇죠. 법률 상담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렇죠. 부당해고나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 부당한 일을 예방 내지 해결하고자 법률 상담이 시행되고 있다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반국가 불법 파업에 법률 상담이 시행되고 있다면 이는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한 셈이다. 그렇죠. 뭐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법률 상담도 이제 정부가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런 역할을 노조가 대신하고 있더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하고 있더라. 그러면 어느 정도 지원금을 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상한데 뭐 불법 파업 뭐 이런데 이제 그 지원금을 쓰고 있더라. 법률 상담을 하더라도 그러면 그건 중단시켜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노동운영회관에 쓰이는 운영에 쓰이는 운영을 위해 지급되는 보조금은 원칙에서 벗어난 일이다. 노동회관은 양대 노총의 지역본부 사무실의 명칭이다.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있더라. 보조금을 또 그 명목으로 지불하고 있더라. 맞나요? 틀리나요? 이런 식으로 지급하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단체를 만들었어요. 이익을 위해서. 단체 운영비는 노조가 감당을 해야죠. 왜 정부가 보조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근로자는 인과 같은 근로조건을 협상하고 불법 부당한 일을 방지하고자 사조직인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 결성할 수 있죠. 뭐 단체를 만들 자유는 있으니까. 사무실은 노조 운영비로 노조를 결성한 이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자기들이 결성해서 유지하겠다 조직을. 운영비는 자기들이 내야 되는 거죠. 정부가 그 사조직을 위해서 운영비를 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거는 부당한 거죠. 불법 부당한 거죠. 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세금은 정부 역할을 하라고 국민들이 정부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사조직의 운영을 위해 쓰라고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하죠.
한국의 노조는 보조금을 받아 쓰더라도 간접적으로 보조금의 용도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상한 풍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금을 받아 썼어요.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죠. 근데 한국의 노조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법 제26조를 근거로 조합원 1000인 이상의 대형 노조의 재정장부 비치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당연한 거죠, 뭐. 세금 자기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문제인 거죠, 정부가. 과거 정부들이.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왜 줘요? 당연히 안 주는 게 맞죠. 특히 노조비 세액공제 혜택을 회계 공시 시스템에 등록한 노조원에게만 부여하는 강력한 경제적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연하죠. 그렇게 아니 왜 그 공개를 안 해요? 공개해야 될 거를. 초기에는 노조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던 양대 노총도 결국 실익을 위해 회계 공시 시스템에 참여했다. 받고 싶으면 당연히 가담해야 되는 거죠. 가입해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 공개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공개하는 법이 있었을 텐데, 있었으면 원래는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불법이잖아요. 상식적으로 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세금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윤석열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사조직이 해야 할 일을 구별하고 보조금 용도를 투명하게 하고자 했다. 개혁인가요? 개혁이 아닌가요? 개혁이죠. 세금의 용도가 사조직을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당연한 일이죠, 뭐.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 세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되면 안 되니, 윤석열의 노동개혁이 근본적인 개혁은 아니지만, 3대 노동개혁에 해당된다. 노동개혁 중에 하나죠. 이런, 당연한 거죠. 세금은, 정부 역할을 대신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것이고, 세금을 지원받았으면 무엇을 했는지, 돈을 삥땅 치지 않았는지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개혁인 거죠. 윤석열은 건설 현장에서 노조에 의해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을 보고받았다. 한국의 일부 건설 노조는 건설 회사를 압박하여 노조원만을 채용하도록 강요했다. 노조가 건설 회사를 압박하는 거죠. 어떻게 압박하나요? 노조원에 가입하지 않으면 채용하지 마. 노조원에 가입한 사람만 채용해.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강제로 가입을 해야 되죠. 이런 경우가 많겠죠. 꼭 건설 현상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나요? 노조원이 많이 가입할수록 노조는 이익이죠. 조합비가 증가하잖아요. 건설회사에 고용되기 위해서는 노조에 가입해야 했고, 그 경우 노조는 조합비가 자동으로 증가해 큰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 근데 불법적이잖아요. 왜 국민들이 기업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거지. 단체로 거래할 수 있는데 왜 노조가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요. 인권을 침해하는 거죠. 그런 짓 하지 마라. 법은 지켜라. 또 그렇게 했으면 과거에 그런 일을 강요한 자들은 체포해서 처벌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법은 법을 좀 지켜라는 거예요. 법과 윤리. 꼭 법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거죠. 그런 거는.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월급에 별도로 요구하는 소위 원래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해왔다. 타워 크레인 기사는 크레인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고 월급을 받는 근로자이다. 자기가 자기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돈까지 받고 있는데도 별도의 돈을 받고 있더라. 별도의 돈은 그럼 원래는 누구의 돈이 돼야 되나요? 싸게 이용하고 있다. 그럼 그거는 이제 그 기업의 돈이 되는 거죠. 월급 받고 있잖아요. 자영업자면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 실제 작업을 지시하는 하도급 업체로부터 매달 별도의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왔는데 이것이 바로 원래비이다. 건설사가 있으면 그래요. 시공업체가 있으면 많은 하도업체들이 있겠죠. 그래요. 일종의 협력업체들로 볼 수 있는 거죠. 기사 1인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넘게 지급받기도 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공사가 있다. 그럼 시공사가 크레인을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별도로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크레인 업체와 계약을 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사 1인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넘게 지급받기도 했다. 기사가 원래비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뒷배경에 노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노조는 원래비 액수를 정하고 이를 주지 않은 건설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했다. 노조는 원래비를 받는 기사들에게 특별조합비나 투쟁 선금 명목으로 상당 금액을 징수했다. 그래요. 일을 잘 안 한다는 거죠. 크레인 기사가 돈 안 주면. 다툼도 있을 거고, 노조, 노조를 믿고 그러는 거죠. 노조가 아니라 조폭이었군라고 생각한 윤석열은 불법을 근절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전개했다. 노조원 채용 강요, 공사 방해를 빌미로 한 금품 요구 등을 공갈과 협박으로 간주하여 수천 명을 수사하고 주동자들을 구속했다. 그렇죠. 국토교통부는 원래비를 수수하는 기사에 대해 국가기술자격법상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하여 면허를 정지시키는 강수를 두었다. 기사 개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일할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노조의 뒷배만 믿고 부당이득을 취하던 관행에 급제동을 걸었다. 정상적으로 거래하라는 거예요. 불법 거래하지 말고. 크레인 이용비가 싸다. 월급이 작다. 그럼 정상적으로 크레인 회사가 건설 회사로부터 계약 금액을 늘리고 근로자가 더 받고 그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불법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더라. 당연히 근절해야 되는 거죠. 윤석열이 불법적인 노조의 수익 사업을 금지한 일은 국가와 국민의 이루어진 노동계획에 해당된다. 당연히 그거 해당되죠. 뭐 국민인 근로자의 고용을 노조가 결정하는 일은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일이니 이를 금지하는 일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거 당연한 거죠. 또한 원래비 명목으로 기업을 불법적으로 갈취하는 일을 정부가 용인할 수 없다. 그렇죠. 왜 정상적으로 그래야지. 계약에 따라서. 그래요. 뒷돈을 받아요. 그와 같은 일을 허용하면 기업 입장은 위축되고 결국 국가와 국민 나아가 근로자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 자꾸 이렇게 노조도 수익을 얻을 수는 있는데 자꾸 이렇게 불법적으로 막 기업을 강탈하고 그런 걸 허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그런 일을 방관하면 투자를 잘 안 하려 하겠죠. 다 국가와 국민 근로자에게 다 손해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조라고 하여 수익 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불법적인 수익 사업은 용인되지 않는다. 당연하죠. 불법적인 사업을 어떻게 용입해요? 불법적인 사업을 하면 뭔가요? 조폭이라는 거예요. 조폭이었다는 거예요, 노조가. 이러한 일을 한 노조는 당연히 조폭이죠. 불법적으로 수익 사업도 해서는 안 되고, 불법적으로 채용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단체를 만드는 건 괜찮지만, 수익 사업뿐만 아니라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한국의 노조는 불법적인 일을 거리낌 없이 저지른다. 한국의 노조는 도대체 왜 이런 짓을 저지르는가?
다른 나라 안 그러잖아요. 세금 보조받는 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법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자신들이 국가와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근데 한국 노조는 그냥 거리낌 없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더라. 왜 그러냐? 자신들이 국가와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불법을 마음대로 저지를 수가 있는 거죠. 거리낌 없이. 국가가 중요하고 우리한테 한국이 중요하고 또 국가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런 짓을 안 저지르죠. 한국의 노조가 문제가 많은 거죠. 노조에 소속된 인사들이 다 문제는 아니겠지만 노조의 주요 인사들이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법과 윤리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국가 이런 거에 대해서. 즉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인식이 없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꼭 노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시대가 바뀌었지만 새 시대에 맞는 새 윤리가 정착되어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시대가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 시대에 필요한 윤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식물이 다 똑같은 국민이라는 거예요. 또 국민이 자유가 있고 그런 거죠. 자유를 침해하면 되나? 자유를 침해한 거잖아요. 일을 하고 싶어. 야, 그럼 일하고 싶으면 노조에 가입해.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채용 안 돼.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윤리의식, 법의식이 전혀 없는 거죠. 현 시대에 맞는. 물론 이러한 현상은 꼭 노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시대가 바뀌었지만 새 시대에 맞는 새 윤리가 정착되어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늙은이들은 결국 성향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니 결국 새 윤리의 주요 대상은 젊은이들이 될 수밖에 없다. 예수가 다음 말을 한 데는 참으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2000년 전.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 했나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윤리로 볼 수 있죠. 낡은 가죽, 늙은이들이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었을까?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켜야 할 윤리를 안 지키죠. 인식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 새 윤리죠. 새 윤리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그래요. 모든 늙은이들이 그렇지는 않죠. 그 상당한 국민들이 근대국가 수립 세력이잖아요. 나머지 국민들은 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끝내겠습니다.